자, 네, 집합 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 우리가 끝냈고, 집합 명제는 약간 좀 수학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 여기가 좀 독립적인 부분이라서. 물론 중요도는 당연히 우리가 공부했던 도형에 비해서 조금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 따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집합 가봅시다. 개관 잠깐 할게. 집합이 있고, 집합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소단으로 돼 있어. 집합. 그래서 첫 번째 내 집합의 뜻하고 성질, 뜻과 성질에 관한 한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이 있단 말이야. 두 개의 덩어리로 돼 있고, 당연히 얘가 조금 더 어렵지. 그치? 집합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라는 또 파트가 있어. 명제. 명제라는 파트가 있는데, 얘네는 큰 단어로 명제로 돼 있지만은, 보통 책에 따라서는 명제라는 요 파트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 증명이지. 부등식의 증명, 절대 부등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개로 좀 편제가 돼 있단 말이야. 마플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따로 떼냈는데, 원래는 그냥 명제 큰 단어 하나 들어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집합 명제야. 그지? 딱. 두 개의 단어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냐면 집합의 뜻과 개념, 성질, 거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봐봐. 우리가 이제 집합의 먼저 개념을 알아야 되지. 집합이라고 하는 거 이거 봐.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을 우리가 뭐로 약속할 거냐면 6의 약수 있지. 6의 약수를 집합 A로 하겠대. 그럼 우리가 집합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개념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확정을 시킬 수 있어야 돼. 확정. 그치? 확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집합의 개념 요소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집합이 될 수 있니? 없는 거지? 그렇지 않니? 주관이 들어갈 수 있잖아. 누군지 확정시킬 수 없지? 예, 그렇지? 그런 거. 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당연히 집합이 안 돼. 그렇지?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뭐 문제를 바꿔서 뭐 키가 180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확정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집합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합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많이 써. 대문자. 집합 이러면 A. 6의 약수다. 얘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누가 봐도 6의 약수는 확정을 시킬 수 있잖아. 그럴 때 6의 약수들은 뭐가 있냐면 1하고 2하고 3하고 6 있지? 그럼 걔를 집합 A로 하겠대. 그러면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써. 중괄호를 쓰고 원소가 1, 2, 3, 6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집합의 표현법이야. 그럴 때 요 구성원들 있지? 1, 2, 3, 6. 1, 2, 3, 6.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그래. 원소. 얘를 집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요 1, 2, 3, 4.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는 표현을 써. 그럴 때 봐. 1이라고 하는 거는 A집합의 원소지. 그렇지? 1은 A집합의 원소잖아. 걔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1이라고 하는 거는 A집합의 원소다. 그럴 때 이렇게 이러한 기호를 써. 그치? 포크 모양이지. 요 3개짜리를 쓰면은 바로 집합하고 원소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요 3개짜리야. 그치? 그럼 봐봐. 4라고 하는 거는 A의 원소니 아니니? 아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4는 A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여기다 찍 그으면 돼. 그럼 얘는 뭐냐면 4는 A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집합 하나 만들어 볼게. 어떤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원소가 2개야. 1, 2 이렇게 2개 있어. 1, 2. 그러면은 요 A라는 집합은 1, 2, 3, 6이고 얘는 1, 2니까 얘가 얘한테 쏙 들어오지? 속 포함되지 않니? 얘는 1, 2밖에 없는 거고 얘는 1, 2, 3, 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는 관계 있잖아. 그러면 걔를 내가 기호로 한번 써볼게. 이 B라고 하는 집합은 A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돼버리지? 그럴 때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얘는 2개짜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호 사용 요 3개짜리. 3개짜리는 원소하고 집합 간의 관계. 그렇지? 여기서 2개짜리지. 2개짜리는 뭐냐면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관계를 표현할 때 바로 2개짜리 써.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기호 사용이 달라. 얘는 3개짜리는 원소, 2개짜리는 집합하고 집합 간의 관계. 알겠니? 일종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기호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 봅시다. 거기 120페이지 가보시면 처음에 집합의 개념 나오지? 첫 번째 줄 읽어볼게.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렇지.
거기다 밑줄 그어야 되지? 확정을 시킬 수 있느냐. 확정을 시킬 수 있으면 집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집합이 아니야. 알겠니?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대문자를 쓴다고 그랬어, 집합은.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3개짜리는 언제 쓴다? 3개짜리는 집합하고 원소 사이 관계. 그리고 만약에 원소가 아니다. 찍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집합의 개념인 거고, 두 번째 가볼게.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 두 번째는 집합의 표현 방법. 거기 보면 3가지가 돼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원소 날법이야.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유기약수로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집합이 유기약수래. 그러면 A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나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A 집합은 유기약수다. 그러면 얘는 1, 2, 3, 6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지?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집합은 얘들아, 집합은 중복된 원소를 절대 2번 적지 않아. 한 번씩만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의미가 없어. 1, 2, 3, 6하고 6, 3, 2라고 같은 집합이야. 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구성원이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의미가 없고, 같은 원소는 무조건 한 번씩 적는다. 이게 바로 원소 날법이지.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조건제시법이 있어. 우리가 오늘부터는 요 조건제시법에 조금 친숙해져야 돼. 조건제시법.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유기약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지. A 집합은 이렇게. 일종의 약속처럼 X 바, 얘를 바라고 읽어, 바. 얘를 뭐라고 읽냐면 바, 막대기. 그치? X 바, X는 유기약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집합의 표현법. 그럼 항상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읽을 때는 요 바가 기준점이야. 바를 기준해서 요 앞에 있는 얘가 바로 뭐냐면 요 집합의 원소가 되는 애들이고, 그럼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조건. 그치? 부연 설명해 주는 거지. 부연 설명, 조건. 요거에 대한 조건이지. 요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조건제시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누가 원소야? X가 원소. 얘가 원소야. 얘가 원소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그 X들은 뭐다? 유기약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걔를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딱 여기서 끊을 수 있어. 벤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어. 미국 수학자.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다이어그램은 도형이지. 그치? 그래서 벤이라는 사람, 수학자가 만든 도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잘 들어오려면 그림으로 그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원이라든지 뭐 사각형, 이런 도형.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뭐다? 1, 2, 3, 6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뭔가 잘 들어오지, 눈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도 많이 써.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 집합의 표현법 몇 가지 있다? 3가지 있다.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 두 번째가 조건제시법.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 그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 장황하게 나와 있는 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집합의 분류 한번 볼까? 거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내용들만 하면 되는 거고. 집합의 종류지? 어떤 종류가 있냐, 이거. 거기 보시면 개수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 개수.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를 기준을 개수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유한 집합이 있고 무한 집합이 있지. 그럼 유한 집합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야. 이런 거지. 유기약수다. 그럼 원소 개수 몇 개니? 4개로 한정이 되잖아. 그런데 무한 집합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이런 거야. 2의 배수 집합을 하면 우리가 2, 4, 6, 8, 10 쭉 나가잖아. 카운팅 할 수 있니? 개수?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무한 집합이라고 그래. 그치? 어렵지 않지, 이거는. 개수가 유한계면은 유한 집합. 개수가 셀 수 없으면 무한 집합.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알아야지. 그럼 개수가 없는 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어떤 A라는 집합인데 아예 원소가 없어. 빵개. 걔를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그래. 공집합. 우리는 얘만 알면 되지. 그래서 공집합.
공집합이라고 하고, 얘는 비어있다고 할 때 그 공짜지? 공석할 때 공짜. 집합이 있는데 비어있어. 이렇게 비어있는 집합. 얘를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적어. 그치? 예전에는 두 가지 표현법을 혼용했어. 그치? 옛날에는 요 표현 방법하고 요 두 개를 혼용했는데, 얘는 이제 폐기가 됐어. 그래서 요즘은 요 기호 하나로 통일됐지. 그치? 얘는 바로 뭐냐면 공집합을 의미해. 공집합이니까 집합이 비어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거기 봅시다. 121페이지 가보시면은 집합의 분류 나오는데, 집합의 개수로 분류하는 거는 유한계이면 유한집합, 무수히 많은 거, 카운팅할 수 없으면 무한집합. 그치?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뭐라고 한다? 공집합.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공집합 많이 쓸 거야. 그치? 공집합 기호 어떻게 돼? 얘. 얘를 파이라고 읽거든. 근데 그냥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면 돼. 공집합.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하나의 또 기호인데, 그러면 어떤 집합 A가 있어, 얘들아. 두 번째는 우리가 요 기호인데, 얘는 이거지. A라는 집합의 N이야, 넘버. 영어로 읽으면 이거야. 넘버 오브 A야.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A 집합이, 우리가 6의 약수를 아까 전에 예를 들었을 때 1, 2, 3, 6이었잖아.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 구성원 몇 개? 4개지. 그러니까 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러니까 요 기호 자체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원소의 개수. 그럼 얘들아, 이거 볼게. 이건 얼마가 될까?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얼마? 0이 되겠지. 내시는 뭐가 나올까, 얘들아? 내시는 되게 좀 조잡한 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럼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얼마가 돼? 얘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얘는 1이야. 1.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신에 나오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다음 시간에 우리 기출을 보겠지만은 거의 얘밖에 안 나와. 어떤 A집합이 있어. A집합이 있는데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어. 이렇게 있어. 내가 5개의 지문을 적어 볼게. 그거에 참 거짓을 밝히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이거의 참 거짓을 밝혀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니? 공집합 얘라고 그랬지? 그치? 얘는 뭐라고 했어? 집합이 아예 없는 거 공집합이야.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집합하고 동일한 거니? 동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집합 기호 있지? 원소의 개수 하나 없는 거.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얘를 네모라고 해볼까? 얘를 네모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냥 얘랑 생긴 모양이 우연히 같을 뿐이야. 얘를 세모라고 해볼게. 얘를 세모. 그 다음에 얘를 네모로 해볼게. 얘를 동그라미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지문 참이니 거짓이니? 이거의 참 거짓을 밝혀내야 돼. 이게 시험 문제야. 대신 첫 번째는 참이야. 그럼 봐봐. 여기 2개짜리 썼지, 얘들아. 2개짜리 썼어? 2개짜리 썼으니까 얘가 클래스가 뭐란 얘기니? 집합이란 얘기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3개짜리는 원소에서 사용하고 2개짜리는 언제 쓴다? 집합에서 쓴다 그랬어. 그렇잖아. 그럼 얘는 2개짜리 썼으니까 얘가 뭐로 판단했다는 얘기야? 집합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참이지. 왜냐면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이야, 얘는. 공집합. 얘는 클래스가 집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지? 네모를 의미하는 거지, 네모.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은 A에 당연히 부분집합이지. 포함이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항상 참이야. 얘는 어떠한 명제가 나오든 간에 얘는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애야.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참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 두 번째. 얘도 참이야. 얘는 왜 참일까? 우선 3개짜리 썼지. 3개짜리 썼으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가 있는지 봐야 돼? 그렇지? A라는 집합에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 있어 없어? 있잖아. 얘잖아. 얘 세모.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세모를 의미하는 거야. 참이야. 그래서 그럼 네 번째 거는
네 번째 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혼동되니? 헷갈리니? 요걸 이해해야 돼, 오늘. 앞쪽에서는 얘밖에 안 나와. 학생들이 혼동하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세 번째 것도 참이야. 여기서는 뭘 의미할까? 우리가 딱 같은 예를 들면 이거거든. 요거 예를 들어봅시다. A집합이 1, 2, 3, 6이었어. B집합이 1, 2였어. 그렇지. 그럴 때 B집합은 A집합에 포함되지. 즉, B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포함되잖아. 여기서 볼게. 여기서는 얘야, 얘. 얘는 지금 2개짜리 썼어. 2개짜리 썼으니까 얘를 뭐로 봤다는 얘기야? 집합으로 봤다는 얘기지. 집합이야. 집합이니까 집합교까지 있어.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서의 얘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세모를 의미하는 거 아니니? 세모. 얘만 어떤 B라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만 하나 원소가 있어. 요 세모에 해당하는 요 놈만 하나 갖고 있는 애야. 그러면 당연히 B는 A에 포함되는 거 아니니? 그 얘기 아니야?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얘를 하나를 갖고 있는 어떤 집합이잖아. 걔가 A에 지금 포함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세모를 의미하는 거잖아, 세모. 그럼 여기서 네 번째 거 봅시다,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참이야, 거짓이야? 요거부터. 끄덕끄덕? 참이지. 3개짜리 썼어. 얘를 뭐로 봤단 얘기니? 원소로 봤단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 있어, 없어? 있잖아. 동그라미잖아, 여기서는. 얘잖아, 얘. 그러니까 집합 기호. 요 기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애야,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원소라고. 알겠니? 이렇게 생겨먹은 애. 얘 있지? 참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얘 볼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자신있게. 틀려도 좋아. 참이니? 그렇지. 참이지. 똑같은 거지. 어떤 C라는 집합이 있다고 봅시다. C라는 집합이 어떤 거야? 얘만 하나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애. 이렇게 생겨먹은 애. 얘만 하나 달랑 갖고 있는 애지.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집합은 A에 포함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런 걸 외워도 소용없어, 이거는. 이해를 좀 해야 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거 봅시다. 여기서 요거. 그러면 요 위에 거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잖아.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공집합은 집합이 비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 0개 나와야 돼. 얘는 요거잖아. 어떤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하고 다른 거지. 생긴 모양만 동일할 뿐인 거지.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하나 있는 집합이야. 그거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는 하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책에 가볼까? 책에 보시면 거기 맨 밑에 참고 보이니? 참고? 거기 12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시면 참고 보여? 참고? 거기 공집합이 있고 이 세 개가 보이잖아, 지금. 이 세 개를 구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얘하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이지? 공집합. 얘는 뭔데? 공집합 교하고 우연히 똑같은 모습만 갖고 있는 이러한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거지. 얘는 원소가 몇 개야? 하나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0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원소 개수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이거의 원소 개수는 얼마? 0. 그럼 요거의 원소 개수는 1. 그럼 요놈의 원소 개수는 얘도 1.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내신은 항상 뭐가 나온다? 학생들이 혼동하는 것만 나온다. 그치? 너도 나도 다 맞출 수 있는 올 해피한 거는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필수예제 6번 한번 풀어볼래? 요거. 방금 요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필수예제 6번 한번 풀어봅시다.
몇 번 나오니? 뭐 답이 뭐 3번 나왔어? 뭐 가볍게 할 수 있지. 얘들아 이거 5개 이해 되니 이거? 되니?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돼.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 복수 시험으로. 이거 5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은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라는 집합은 뭐다? 우연히 얘랑 모양새만 똑같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란 얘기고, 여기서 얘는 이 기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야. 원소 자체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얘는 2개짜리 썼어. 그럼 얘를 뭐로 봤다는 얘기야? 집합으로 봤다는 얘기야. 집합으로. 2개짜리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를 의미한다? 얘를 의미하는 거지. 공집합. 집합은, 얘들아, 요거는 공집합이야. 클래스가 집합이야. 클래스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이야. 얘가 거짓이 될 수 없어, 애초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참.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얘는 3개짜리 썼으니까 얘를 원소로 봤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얘를 의미하는 거지. 요 세모. 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뭐냐면 2개짜리 썼어? 2개짜리 썼으니까 얘를 뭐로 봤다는 얘기야? 집합으로 봤다는 얘기지. 집합.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지. 어떤 비란 집합이 있는데 얘야, 얘. 이렇게. 여기서 요 세모라는 애를 하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요런 비란 집합이지. 걔는 A에 포함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얘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얘를 의미하지. 요 세모. 얘 하나만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지.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3개짜리 썼으니까 당연히 뭐야? 이거를 원소로 봤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가 있는지 확인 작업해줘야 되고, 있잖아. 동그라미 얘. 정확히 요 괄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지. 있지. 얘도 참. 그 다음 네 번째는 2개짜리 썼어? 집합으로 봤다는 얘기야. 집합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하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지. C라는 집합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지. 동그라미 얘. 얘만 하나 달랑 갖고 있어. 이런 집합이지. 그러면 C는 당연히 어디에? A에 포함되잖아. 얘도 참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신 문제로 한번 확인할 거야. 왜냐면 다른 문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잘 안 나와. 틀릴 가능성이 없는 문제는 안 낸다는 거지. 학생들이 그나마 혼동하는 게 이거다 보니까 얘밖에 안 나와. 그래서 봅시다. 거기 필수예제 1번 가볼게. 123페이지. 이거 눈으로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1번 가시면 집합인 걸 고르래. 한번 골라볼까? 키 작은 학생 집합이 될 수 있니? 없지. 예쁜 학생 안 돼. 그렇지. 혈액형이 B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되니? 되지. 얘는 가능하지. 집합 확정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될 수 있어? 170에 가깝다는 개념이 뭔데? 불명확하잖아. 그러니까 4번 안 돼. 집합 안 돼. 그 다음에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되지. 확정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집합인지 아닌지는 확정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 필수예제 2번도 눈으로 풀어볼까 우리가?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 그 다음에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고르래. 이것도 뭐 봐봐. 지금 집합 A는 뭐냐면 4의 양의 배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니? 4, 8, 12, 16 뭐 이렇게 나가는 애 아니야? 집합 B는 8의 양의 약수지. 집합 B는 8의 약수니까 1, 2, 4, 8 이거 아니니? 8의 양의 약수. 그럼 1번 갑시다. 1번은 1이라고 하는 애가 A에 포함되지 않았어. 1 들어와? 아니지. 2번 갑시다. 2라고 하는 애가 B집합에 포함되지 않느냐 물어봤어. 틀렸지? 2라고 하는 건 B집합의 원소지? 아니지. 틀렸지? 3번. 3번은 5가 B집합의 원소냐 물어봤어. 아니지. 4번. 6이 A집합의 원소가 아니냐 물어봤어. 맞지. 6 없지. 6 없잖아. 얘는 맞지?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5번은 8이 B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랬어. 아니지. 틀렸지. 원소잖아. 그렇지? 그래서 유제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은 그치? 원소내법하고 조건제시법 개념 알지? 그렇지? 조건제시법은 바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그렇지? 바. 그래서 1, 2, 50은 10의 양의 약수지. 그러니까 걔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쓴다? X바. X는 10의 약수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은 3, 6, 9, 12 이렇게 나가잖아. 3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적어야 돼? x바. x는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 뭐 할 수 있겠지? 우리는 필수의 4번을 내가 한번 해볼게. 필수의 4번은 내가 해볼 테니까. 필수의 4번에 1번만 내가 합시다. 어떤 A집합이 있어. A집합이 0, 1, 2야. A집합이 0, 1, 2인데 지금 다음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해봐라. 나는 1번만 내가 해볼게. 어떤 B란 집합이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집합은 뭐냐면 X 더하기 Y 바야. 우리가 조건제시법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해석만 잘하면 돼. 한글로. 봅시다. 얘는 뭔데? B라고 하는 집합은 항상 바를 기준으로 얘가 원소라고 그랬잖아. 얘가 이 집합의 원소야. 얘는 그냥 이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랬잖아. 그러면 한글로 해석하면 이거야. B라고 하는 집합은 X하고 Y의 합이 바로 원소인데 그럼 X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X는 A의 원소. 그러니까 A에서 하나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Y도 A에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은 다음에 두 개 더한 게 바로 원소가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얘는 우리가 빠뜨리지 않으려면은 표를 만들면 돼. 이렇게 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해볼게. 그럼 가능한 게 0, 1, 2, 0, 1, 2지? 이렇게. 그치? 하나하나 뽑을 거잖아. 여기서 0 뽑고 0 뽑았으면 얘는 0이 될 거고, 1 될 거고, 2 될 거고. 그치? X 1, Y 0 뽑았어. 1이고, 여기 2고,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2 뽑고 0 뽑으면 여기 2고, 3이고, 4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요놈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집합 B의 구성원들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집합은 얘들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적는다 이랬지? 그러니까 집합 B 어떻게 적어야 될까? 여러 번 적는 게 아니야. 0 한 번, 1도 한 번, 2도 한 번, 3도 한 번, 4도 한 번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지. 순서도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 얘 뒤집어 적어도 똑같아. 그렇지. 집합은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적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적으나 뭐 4, 3, 2, 1, 0 이렇게 적어도 정답이 되는 거고. 할 수 있지?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빼먹지 않으려면은 표를 작성하면 돼. 그치? 표를 작성해 주시면은 빼먹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가볼게. 우리 6번 했으니까. 필수예제 5번 가시면 무한집합인 걸 그래. 무한집합은 뭐라고 그랬지? 무한집합은 셀 수 없는 거. 그치? 셀 수 없는 게 무한집합이야. 1번 봅시다. 1번은 셀 수 없니? 1번 셀 수 있잖아. 봐봐. 1번 뭐라고 돼 있어? 우리가 조건제시법에 친숙해져야 돼. 거기 필수예제 5번 갑시다. 지금 무한집합을 고르래.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카운팅이 전혀 안 되는 거. 1번은 이렇게 돼 있지. X바. X가 3n이야. 그런데 n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n은 뭐다? 1, 2, 3, 4다. 이렇게 돼 있잖아. n으로 가능한 거 몇 가지? n으로 가능한 거 4가지야. 그러면 요거 집합을 내가 한번 적어볼게. n이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n이 1이면 x 3 되지? n이 2가 되면 6이 되지? n이 3이 되면 9, n이 4가 되면 12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집합은 원소 몇 개니? 4개짜리지. 이렇게. n이 1부터 4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니까. 얘가 바로 집합이 되잖아. 원소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원소 4개니까 유한집합이지. 그 다음에 2번 가볼까? 2번은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얘들아,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있어 없어? 없지. 없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공집합. 공집합. 공집합도 집합이지. 공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유한집합이지. 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1과 2 사이에 있는 기약분수. 얘 무수히 많잖아. 기약분수라는 게 뭐니? 기약분수가. 쉽게 얘기하면은 약분이 안 되는 분수지. 1과 2 사이에 있는 게 약분이 안 되는 분수.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아.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3번 답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세 자리 자연수. 셀 수 있잖아. 제일 작은 게 100이잖아. 그치? 제일 큰 게 999. 카운팅 할 수 있지? 얘는 카운팅이 가능하니까 유한이지.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은 요 부등식을 만족한 유리수야. 유리수. 우리가 부등식 풀어주시면 인수분해가 되지. x 마이에다가 x 마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범위가 1에서 2야. 요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의미해. 1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 엄청 많지. 카운팅 할 수 있니? 없다는 얘기야. 얘도 무한집합이지.
필수예제 6번은 풀었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가볍게 307번까지 내줄게. 306번까지, 307번까지 해오시고. 오늘 너희들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진도는 조금 나왔고, 그 다음 시간에 좀 중요한 거 하거든.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공수 원을 하는 날이라 기출 한 세트 한번 풀고 그거에 대한 풀이까지 할게.